네, 안녕하세요. 김거희TV입니다. 오늘 황교안 당대표가 단식을 한 지 7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 제 패친 중에서 김사무엘이라는 님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1983년 YS가 23일 단식을 하실 당시에, 그리고 1990년 DJ가 13일 단식을 하실 당시에, 그때는 지지자들이 제발 단식을 중단하시라고 하면서 눈물로 호소를 했었다. YS가 23일 단식을 할 때, DJ가 13일 동안 단식을 할 때, 그 지지자들이 제발 단식을 멈추라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를 했었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황교안 당대표가 7일째 단식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끝까지 버티라고 한다. 끝까지 버텨라. 우리가 기도해주겠다. 정말 문재인이 포기할 때까지, 민주당이 포기할 때까지 끝까지 버티시라 하면서 기도를 한다고 한다. 그러면서 정말 이런 지지자들은 처음 본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살다 이런 지지자들은 처음 본다. 죽으라는 얘기인가? 지금까지 이 문재인 정권이 하는 거, 민주당이 하는 거, 그냥 야당 무시해버리고 그냥 밀어붙이는 거 다 봐놓고, 또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는 황교안 보고 그냥 죽으라는 얘기인가? 이런 얘기인 거죠. 이런 식으로 남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다가 안쓰러워서, 너무 안쓰러운 나머지 어제 홍준표 전 대표가 황교안 당대표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말들이 많이 나와요. 분명히 홍 대표가 찾아갔으면 찾아갔다고 뭐라고 할 것이고, 네가 여기 왜 왔냐 라고 뭐라고 할 것이고, 안 왔으면 그래도 전 당대표가, 지금 현 당대표가 이렇게 단식을 하고 있는데 찾아와 보지도 않는다고 뭐라고 했겠죠.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는 겁니다. 어쨌든 욕먹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감싸려고 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까야 되는데 어떻게든 답정 너죠.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 네가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난 널 깔 거야. 역시나 안 갔을 때는 어떻게 안 올 수 있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가니까 네가 여기 왜 왔냐 하면서 또 비판을 하고 있어요. 홍 대표가 어제 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란 게 결국 협상이다. 우리 당도 하나 내주고 공수처를 내주고 선거법은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황교안 당대표한테 말씀을 드렸다. 겨울이기 때문에 여름이나 봄, 가을에 비해서 단식하는 게 훨씬 더 힘들다. 몇 배로 더 힘이 들 것이다. 더 이상 단식하기엔 좀 무리다. 이제 단식 그만하고 협상해라.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조언? 뭐 이런 걸 했다는 겁니다. 황교안 당대표한테. 그런데 또 이걸로 또 사람들이 까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과 전략과 판단은 서로 다 다릅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아주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랑 다른 생각을 얘기했다고 해서 또 죽일 듯이, 정말 역적이라도 만난 듯이, 야, 네가 어떻게 공수처를, 이 중요한 공수처를 양보하라고 할 수가 있냐. 만약에 어제 홍준표 전 대표가 공수처를 맡고 선거법은 우리가 주자라고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그럼 또 아니야, 공수처를 주고 선거법을 가져왔어야지, 이런 사람들이 또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는 겁니다. 아니면 그냥 가서 홍 대표가 그래, 끝까지 버티시라. 두 개 다 막아야 된다. 목숨 걸고 공수처와 선거법 개정안 둘 다 막으라 했으면 또 뭐라고 했겠죠? 그러면 야, 남의 목숨이라고 해서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느냐. 네 목숨 아니라고 해서, 황교안의 목숨이라고 해서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느냐. 또 이런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고, 아무 말도 안 했으면 또 왜 아무 말도 안 하냐고 욕먹고, 어떻게 했어도 욕먹었을 거다. 어제 상황에서는. 제가 이걸 보면서 누워있는 황교안 당대표가 뭐라고 생각을 할까. 그렇게 어쨌든 간에 막 보수통합하고 유승민까지 끌어 들어가면서까지도 보수통합을 외치고, 이렇게 하면 욕먹을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욕먹을 것 같으니까 황교안 당대표는 세모를 쳤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왜? 이렇게 해도 욕먹고 저렇게 해도 욕먹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세모 정도라면 어떨까 했는데, 이것도 욕먹어. 또 세모라고 욕먹어. 진퇴양난인 겁니다. 정치판이란 게. 내 생각과 다른 주장을 했어? 그럼 넌 아니야.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생각을 하면요,
살아남을 정치인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어제 이걸 보면서 자영당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100명의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 이 사람이 당대표가 되거나 대선 후보가 되거나 할 때 그래도 100명 중에서 한 90명 정도는 그래 잘해봐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정치를 하다 보면 계속해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이거 아니면 저거, 뭐 아니면 세모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 선택의 기로가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처음에 90명이 지지를 했는데 첫 번째 선택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했다. 그러면은 내 생각과 달라. 나는 이쪽이 옳은 것 같은데 넌 이쪽을 선택했어? 한 사람들이 또 빠져나가죠. 우르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한 60명 남았어. 그럼 또 두 번째 선택의 시간이 옵니다. 그럼 또 뭔가 선택할 거예요. 이 정치 지도자가. 또 이번엔 이쪽을 선택했어. 그러면은 이쪽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빠져나가죠. 우르르. 쟤 뭐야? 왜 이렇게 머리가 나빠? 쟤 돌대가리 아니야? 이러면서 빠져나가요. 이제 한 40명 남았어요. 또 세 번째 선택의 시간이 옵니다. 네 번째 시간 선택, 다섯 번째 선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선택을 많이 하게 될 것이고 결단을 많이 하게 될 것이고 결단을 해도 내 방향과 안 맞으면 우르르 빠져나가고 안 해도 결단력 없다고 빠져나가고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지날수록 당대표 오래 할수록 대통령 오래 할수록 모든 사람들 마음에 드는 선택을 계속해서 할 수가 없거든요. 불가능하거든요. 지금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다. 뭘 해도 방법이 없다. 뭔가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우르르 빠져나가는 사람들을 볼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나마 우르르 빠져나가면 다행인데 막 서로 막 욕을 하고 막 하면서 분열을 일으킵니다. 자신들이 욕하면서 분열을 일으키면서 이것에 대해서 방어를 하거나 싸움을 말리려고 중재를 하려고 하면은 또 그 사람을 분열이라고 하고 이러면서 그냥 개판이 되는 겁니다. 그냥 돗대기 시장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비록 정말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겠지만 유튜브를 보고 페이스북이나 SNS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겠지만 참 그런 사람들이 어제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정말 답이 없다. 뭘 해도 안 되는구나. 통합이 되겠습니까? 이러고 있는데 황교안 당대표가 누워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야, 진짜 이 당은 아무리 내 지지자라고 하더라도 이건 좀 아닌데 난 어떻게든 끌어안아갖고 세를 모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든 끌어모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다 쳐내는구나, 내 지지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진짜로 황교안 옆에서 황교안의 세가 조금이라도 더 강해지길 원하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겠죠? 이 사람들이 볼 때도 조마조마한 겁니다. 그래도 자신의 적극 지지자이기 때문에 뭐라고는 못해요. 이 사람들도. 정말 골치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격렬한 지지자이니까 뭐라고는 못하지만 이 사람들이 자기 편으로 올 수도 있는 사람들 다 쳐내고 있다. 그래도 우판에 있는 사람들을 다 적대시한다. 홍준표가 이렇게 했어? 이제부터 홍준표는 황교안의 적이야. 이렇게 했어? 김무성은 황교안의 적이야. 유승민은 황교안의 적이야. 황교안이라는 사람을 가운데에 놓고 다 같이 뭉쳐라. 말로는 이렇게 해요. 황교안을 중심으로 뭉쳐라 라고 해놓고 황교안 외에 다른 정치인들 다 쳐냅니다. 다 적으로 만들어. 너도 적이고 너도 적이고 너도 적이야. 남은 사람이 없죠. 뭉칠 사람이 없죠. 그게 지금 보수통합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다. 뭔가 다 자기 논리, 자기 생각하는 게 다 있어. 난 이 생각, 난 이 생각, 난 이 생각. 다 따로따로 있어. 통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방법은 그냥 한 가지 기치. 난 공산주의 싫어. 사회주의 싫어. 난 자유민주주의가 좋아. 난 시장경제라야 대한민국에 풍요를 줄 수 있다고 난 확신해. 그냥 이렇게 좀 느슨하게 세세하게 슬라이스 쳐갖고 정말 촘촘하게 요 안에 한 90점 정도 맞는 사람만 우리 편이야. 나는 한 80점 정도까지만 나랑 80%의 생각이 똑같은 사람만 난 인정하겠어. 이렇게 하면요 통합은 안 되는 겁니다. 눈을 낮춰야 돼요. 눈높이를 낮춰야 돼요. 정치는요 최선을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차악을 택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 아닌가요? 언제부터 우리가 최선의 선택을 해왔다고. 기본적으로 정치는 정치 지도자도 마찬가지죠. 내 맘에 안 들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뭐 문재인 못남 낫지 않아?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이 정도면 뭐 괜찮다. 그래 내가 눈을 좀 낮춰서 그래 한 50점만 돼도 우리 편 하자. 왜?
20점, 30점짜리를 떨어뜨려야 되니까. 내가 눈높이를 낮춰서 50점짜리한테 표를 줘야 30점, 20점짜리가 아웃이 되면서 최악의 정치인이 권력을 갖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므로 우리는 차악을 택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언제부터 우리가 그랬다고 아주 높은 잣대를 들이대면서 탈락, 탈락. 아주 컷하기 바빠요. 어떤 자칭 정말 골수우파라는 사람들 보면 컷하기 바빠요. 쭉 보다가 뭐 검열감도 아니면서 보다가 이 사람 이거 했어? 5.18 걸렸어?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이 사람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했었어?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런 채점지가 각자 다 다른 겁니다. 지금 국민들이. 우파 안에서도 채점지가 서로 다 달라. 그럼 서로 채점지를 하고 있어. 통합이 안 되죠. 지금 누워있는 황교안 당대표를 위한 게, 진짜 위한 게 무엇인가. 그리고 진짜 내가 하는 행동, 진짜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련의 생각들이 진짜 내가 대한민국을 위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정말로. 그리고 이 결과가, 내가 하는 이 행동의 결과가 진짜 대한민국에 이로운 결과를 낼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제가 어제, 그리고 오늘 이렇게 쭉 한번 지켜보면서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유는 알겠어요. 정말 이참에 우리 정치 진영을 확 업그레이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최선의 선택을 하자. 공처도 맞고 선거법 개정안도 맞고 다 맞고 최고의 정치인을 끌어올려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현실이 그렇지가 않다.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까지 정치에 관심이 있거나 우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는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현실 정치는 그렇지 않다. 언제나 정치는 차악을 택해서 최악을 피하는 것이 맞는 거였다.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좀 눈높이를 낮춰서 나랑 좀 생각이 다른 얘기를 하더라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구나. 이런 전략도 있을 수 있네. 이렇게 하면 그만인 것을 황교안 당대표가 판단 안 하겠습니까? 황교안 당대표가 이 홍준표 전 대표의 안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자기 맘이에요. 받아들이면 받아들이는 거고 아니야, 난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단식을 좀 더 해서 다 막아보겠어. 할 수도 있고 그것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것이고 그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로지 다 막는 거 이거 하나만 제대로 된 전략이고 전술이고 방법이고 나머지 다 틀렸나요? 다른 생각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하면 그건 우파가 아니에요? 그건 좌파예요? 이런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보수 통합은 택도 없고 선거에서도 이길 수 없다. 이게 현실이다. 우리가 좀 더 눈높이를 낮추고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우리가 정치를 좀 바라보고 조금은 좀 느슨하게 한 걸음 정치판에서 좀 물러나서 좀 지켜볼 필요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의견만 옳고 다른 의견은 다 틀려. 내 의견만이 반드시 진리야. 이런 생각만큼 위험한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